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과연 전부일까요? 미천한 궁녀에서 최고 권좌인 왕비에 오르고 또 그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추락하기까지 그 숨겨진 배경에는 단순한 질투 이상의 냉혹한 권력 투쟁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시대를 뒤흔든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격동의 시대가 낳은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역사 속 인물, 장희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악녀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욕망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당시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정치적 역학관계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죠. 장희빈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 본연의 복잡한 면모를 함께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장희빈,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역사의 기록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만큼 그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미천한 출신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양반이라기엔 부족했고 천민은 아니었던 그야말로 경계선에 선 존재였죠. 역관 가문이라는 배경은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창문이 되어주었을 뿐 거대한 궁궐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옥정은 과연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눈에 비친 궁궐은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 같은 풍경이자 동시에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미지의 세계였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장옥정은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 궁녀가 됩니다.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엄격한 궁궐 규율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경쟁과 암투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한 지혜와 궁중 예법을 익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군주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왕실 외척 세력과 신하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왕의 권위는 때때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숙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장옥정은 숙종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복잡한 궁중 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존재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궁궐은 인현왕후와 명성왕후 등 여러 대비와 왕실 어른들, 그리고 각 당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곳이었죠. 장옥정이라는 한 궁녀의 존재는 이 복잡한 정치 지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천한 출신은 역설적으로 특정 당파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비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알력과 견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장옥정은 이제 막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한낱 궁녀에 불과했던 그녀가 조선의 왕비 자리에 오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그 시절,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예고하듯 그녀의 등장은 이미 역사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숙종의 총애를 얻고 궁궐 암투 속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가는지, 그리고 왕비의 자리로 향하는 욕망의 불꽃을 어떻게 피워올리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낱 궁녀였던 장옥정이 어떻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대한 궁궐의 파도를 헤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숙종의 눈에 든 그녀는 단순히 빼어난 미모뿐 아니라 당찬 기계와 영리함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궁궐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숙종에게 장옥정은 신선한 활력이자 어쩌면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숙종의 의지를 대변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빠르게 후궁의 자리에 오르며 그 이름 또한 희빈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급부상은 이미 궁궐 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와는 피할 수 없는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인현왕후는 명문가 출신의 정숙한 왕비였지만 숙종의 마음이 점차 장희빈에게로 기울자 궁궐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었죠. 이는 단순한 여인들의 질투를 넘어 각자의 배경을 등에 업은 세력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희빈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숙종의 첫 아들을 회임하게 된 것이죠. 조선시대 왕실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1688년 마침내 장희빈은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는 훗날 경종이 되는 원자였습니다. 숙종은 늦게 얻은 이 귀한 아들의 탄생에 더없이 기뻐하며 장희빈에 대한 총애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이 원자의 탄생은 장희빈에게 견고한 방패이자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궁궐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권자정호, 즉 왕의 첫 아들을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때문이었죠.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원자정호에 반대했고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등에 업고 원자정호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아들을 하루빨리 세자로 책봉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서인 대신들은 아직 어린 원자를 세자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정비인 인현왕후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장희빈과 남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죠. 숙종은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남인을 등용하려는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1689년 숙종은 서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규모 환국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이 기사환국으로 조정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서인 세력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숙종의 결단은 장희빈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고 그녀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기사환국 이후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궁궐 밖으로 내쫓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명문가의 딸이자 정숙한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하루아침에 빈으로 강등되어 쓸쓸히 궁을 떠나야 했죠. 이는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희빈은 마침내 조선의 국모인 광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낱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해 숙종의 총애를 얻고 아들을 낳아 세자의 어머니가 되고 급기야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 드라마틱한 성공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비의 면류관 아래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위태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오를수록 거센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권세는 이미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비가 된 장희빈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는지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해 볼까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 그녀의 권세는 이제 궁궐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숙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최고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환희의 순간은 또 다른 경랑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어요. 그녀의 등극은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을 넘어 조선 정치판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했거든요.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팽팽한 대립 속에 있었죠.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장희빈은 남인 세력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자연스레 남인 세력은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듯 서인 세력은 힘을 잃고 조정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숙종은 이러한 정세 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요. 장희빈의 왕비 책봉은 2년 후의 폐위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동반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2년 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장희빈이 낳은 아들 훗날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죠. 이를 두고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서인 대신들을 대거 숙청하고 결국 2년 후를 폐위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을 원자로 자신을 왕비로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마치 거센 물결이 모든 것을 쓸어가듯 폐위된 2년 후는 궁궐 밖으로 쓸쓸히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왕비가 된 장희빈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 역시 왕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죠. 탐욕스러운 친인척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장희빈 자신 또한 이전에 겸손하고 조심스러웠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그녀의 태도는 점차 오만해지고 독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너무 많은 햇빛을 받아 시들어가듯 그녀의 권세는 내부에서부터 불안정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장희빈에게도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숙종의 시선이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숙종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신하들을 갈아치우고 심지어 왕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냉혹한 군주였으니까요. 장희빈의 오만함과 친정 세력의 지나친 탐욕은 숙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궁궐 안에는 또 다른 여인, 최숙빈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장희빈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듯 그녀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4년 조선의 정세를 뒤흔든 갑술왕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숙종은 돌연 남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폐위되었던 서인 세력을 다시 불러들여 조정의 요직을 채웠습니다. 이는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정변은 장희빈에게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남인 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장희빈의 위상도 함께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듯 그녀의 권세는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모든 영광을 누렸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운명이었죠.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녀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동시에 폐위되었던 2년 후는 다시 궁궐로 돌아와 왕비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는 비극이, 또 다른 여인에게는 희망이 찾아온 셈이죠. 이처럼 극적으로 희비가 교차했던 갑술왕국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기도 하고요. 갑술왕국으로 장희빈이 희빈으로 강등되고 2년 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궁궐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부침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평온했던 시간도 잠시 1701년 복위했던 2년 후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 폐위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왕비의 자리로 돌아와 백성들의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녀였기에 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2년 후의 쓸쓸한 죽음은 궁궐 내부의 묘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죽음의 배후에 장희빈이 있다는 섬뜩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던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렸고, 이러한 의심은 결국 무고의 옥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무고의 옥은 인현왕후의 죽음과 장희빈의 저주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저주의 흔적이 발견되고 관련 인물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희빈을 향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숙종은 냉혹한 군주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장희빈의 처벌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또 다른 이들은 왕실의 안녕을 위해 단호한 처벌을 주장했죠. 숙종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자 자신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 그러나 동시에 왕실의 존엄을 훼손하고 전 왕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존재. 이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숙종은 결국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 자진하게 하는 사사 판결이었죠. 이 결정은 숙종에게도 그리고 장희빈에게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의 종착점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사약을 받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삶은 사약 한 잔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죠. 이 순간은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 조선 왕실의 냉혹한 권력 투쟁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숙종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숙종은 다시는 후궁을 왕비로 책봉하지 않겠다는 유교를 남기며 왕실의 안정을 꾀하려 했죠. 장희빈의 쓸쓸한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여인이었으나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과연 장희빈은 시대를 뒤흔든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